오늘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자녀가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부분도 를 활용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자녀가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부분도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는 가족법인에 대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초과배당에 설명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과 그리고 부모의 자금을 가족법인에게 대여해서 그 자금을 자녀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법인의 활용 사례 두 번째 사례인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딸 2명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죠. 아버지가 취득한 취득가액은 3억 원입니다. 현시가는 6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지구 단위 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앞으로 큰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행사와 25억으로 매매하겠다는 매매 동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억 원으로 매매되기 전에 딸 2명에게 공동 지분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딸이 나중에 시행사에게 매도하여 딸로 하여금 양도 차익을 얻게 하고자 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상황에서 딸이 시행사에게 이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가액이 있죠? 그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취득가액이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증여해준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도가액이 25억이라고 하면 25억 마이너스 6억 원을 해야 되는데 25억 마이너스 아버지의 취득가액 3억 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득세법 97조의 2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를 해줍니다. 자, 소득세법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수중자인 딸이 증여받은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훨씬 더 커지겠죠. 거기에 증여세 상당하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도 특정 법인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6억 원어치 부동산을 3억 원씩 잘라서 2년에 걸쳐서 가족법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주주 구성은 첫 번째 딸이 35%, 두 번째가 25%, 아버지나 어머니가 30%씩 보유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법인세는 증여이익이 3억이 생겼기 때문에 19% 마이너스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7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법인의 증여이익은 3억 원에 3,700만 원을 공제한 2억 6,300만 원입니다. 자, 2억 6,300만 원을 각 주주의 지분율별로 2억 6,300만 원 곱하기 35%, 2억 6,300만 원 곱하기 30%로 계산했을 때 모두가 1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주주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가족법인이 이제 10년 이내에 시행사에게 25억 원으로 양도합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은
이 25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는 개인이 시행사에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작습니다. 가족법인의 활용 사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가족법인의 자금을 대여해 볼까요? 자녀가 아파트, 주택 혹은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커다란 목돈이 필요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혹은 증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빌려준 대여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다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중간에 가족법인이라는 것을 끼워 넣습니다. 부모가 가족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합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가족법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합니다. 자녀는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녀는 가족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이 됐든 주택이 됐든 어떠한 식의 자산을 취득합니다. 자, 가족법인이 부모에게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내야 되는데 과세당국은 사실은 법인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가족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을 때 이자는 명확히 지급해야죠. 현재 기획재정부의 당좌대출 이자율이 4.6%죠.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확히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족법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 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익을 받죠. 그럼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증여이익은 대여금액의 당좌대출 이자율 4.6%의 자기지분율입니다. 이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는 거죠. 자, 주주가 한 명일 경우 이자 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여 금액은 무려 21억 원입니다. 21억 원 곱하기 4.6%, 9,660만 원이죠. 1억 원 미만이니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가 2명이면 21억 원의 2배인 42억 원이 되죠. 이 큰 금액을 자녀가 이자도 내지 않고 이자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가족법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대표님에게 반드시 유익하길 바랍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